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시대의 좋은 며느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만일 저희 시댁에서 저 안건을 정의한다면 저는 부족한 며느리이고 시댁은 부족한 며느리를 감싸는 너그러운 입장이 될 겁니다. 저희 시댁은 잘나도 너무 잘난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었거든요. 깐깐한 시어머니, 묵직하게 항상 한 방을 날리는 시아버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누이, 제 편이지만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 처음부터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제가 이 사람과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삶에 찌들고 시댁과 사이에서 돈이 엮이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댁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발단이 된 건 바로 제 사안 문제였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시부모님 반대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친정이 아픈 아버지 계시고 아무 힘 없고 경제적 능력 없이 아버지 병간호만 하고 있는 엄마가 계셔서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살아서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었겠죠. 부수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시부모님은 저란 사람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생긴 것도 싫다. 키가 작은 것도 싫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는 것도 싫다. 그래서 시댁과는 거의 절연 상태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입장이었지만 싫은 티 꼴보기 싫은 내세 유감없이 제 앞에서 발휘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던 분이었죠. 내 며느리 욕심 없었는데 이 정도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정도로 실망이 크다 이거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반대를 하면 아들 하나 잃는 것이니 그만하겠지만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야. 야 이놈아, 그러다가 너 진짜 후회한다.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부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뒤 치르는 결혼? 어디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 확실한 사람인 거 알지? 너는 내 아들이지만 저 애는 그냥 네 옆에 잠시 머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거야. 결혼하고 나면 찾아올 생각은 말아라. 그냥 가끔 소식만 전하는 남보다 조금 가까운 그런 사이로 지내자꾸나. 결혼을 막 했을 때 남편은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저런 막말을 들었으니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뤄내자. 우리 힘으로만 모든 걸 다 해내보자. 으쌰으쌰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점차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잃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자마자 저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었죠. 당시 저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1년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저희 집 가게 경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달랑 200만 원 남짓 버는 직장이었고 힘이 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시리에 빠져있는 남편 재촉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잃은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인연이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자책 말이죠. 곧 직장을 잡겠지.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속으로만 애태우며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남편의 재취업은 이뤄지지 않았죠. 최악의 신혼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쩍 짜증을 많이 냈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오해해가며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자기 속내를 꺼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부모님과 인연을 끊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때 네가 더 빌었으면 우리 부모님도 너를 받아들였을지 몰라. 아니면 죄송하다고 울기라도 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너를 며느리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너 그때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거의 인연을 끊자 얘기했을 때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잖아. 나 요즘 그때 네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나. 왜?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나만 데리고 나오고 싶었냐? 구질구질한 니네 집안에 한 명 더 끼워 넣으려고 그때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냐고. 남편의 말은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냐고. 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했으니 살아도 주면 되는 거냐고. 결국 저도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다툼에 저 또한 한계에 다다랐을 때였었거든요.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거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나는 이혼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면목이 없잖아?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님 버리고 간 녀석이 이혼까지 하고 나타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냥 네가 꿇어 살아라. 너 아무것도 없잖아. 잃을 것도 없잖아. 그냥 네가 우리 집 식모살이를 하든 몸종 노릇을 하든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 마음을 돌려보라고. 오늘 여동생한테 연락 왔었어. 부모님이 나를 엄청 그리워한대. 그리고 나를 용서할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하고. 그런데 너는 아직이래.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가 꿇고 네가 무조건 빌고 우리 부모님이 어찌하든 네가 고개 숙이고 다 들어드리면 너도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하더라. 재산 정리하려고 하신단다. 너 그거 욕심 안 나냐? 돈 없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쪼들리는 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빌어. 네가 그냥 나 죽었어 해라. 그럼 재산도 좀 주시고 미우나 고우나 언젠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남편, 시부모님이 용서를 하고 저를 받아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냥 꿇으라는 거였습니다. 한 1년간만 그렇게 하면 재산도 주고 우리 살게 찾아줄 것이라고. 원래 마음 약한 분들이고 아들에 대한 애정 깊은 분들이니 조금만 숙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남편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설득이 아니라 강요였죠. 남편의 힘든 삶이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저는 등신같이 남편의 말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냥 넋죽 엎드렸습니다.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아도 되니 제발 아들과 화해를 하시라고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었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집살이? 시집살이가 아니라 일종의 일방적인 괴롭힘이었고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왕따였습니다. 제대로 해도 혼이 났고 제대로 못해도 혼이 나는 그따위 대접을 받았었죠. 거지 같은 대우 받았지만 저 참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속물 같게도 제가 시댁에 기면 길수록 모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는 좋아졌고 그러면서 저희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꼴보기 싫지만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시부모님 흐뭇해했었고 저라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까지 관둬가며 시댁 식구들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사는 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겼어야 했고 남편 말처럼 식모살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었죠. 남편은 시부모님의 돈으로 핸드폰 가게를 열게 되었고 사람이 든든한 뒷 배경이 생겨 그런지 유난히 밝고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예전 저와 연애할 때의 모습으로 남편은 돌아가는 것 같았고 저는 몸도 고되고 시부모님 앞에서 기죽어 살아야만 했지만 나아지는 형편 보면서 그런 대로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다시 없을 추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시댁 사람들의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 1년간 시댁의 몸종 노릇하면서 저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상호간의 마음을 문을 열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었죠. 갑자기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순진한 제가 멍청한 짓을 또 했었던 거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세요.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된 상태로 거동이 자유스럽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워낙 연세가 있으시기도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었죠. 아버지의 상황을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저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몸쪽 노릇하고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춘 게 쌀데기 없이 시간 낭비한 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아버지의 상황 고려해서 당분간은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 하였고, 혹시나 벌어지게 될 사태에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제게 힘을 주었었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 말처럼 나를 받아들인 거구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었구나. 그동안 너무 미워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도했었고, 더불어 시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어마어마한 말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의논해봤는데 아직 너한텐 얘기 안 했을 거다. 만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 계시게 되는 거잖니? 평생 고생만 하고 사신 분이라 들었는데 여생을 또 홀로 지내신다면 네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만약 아버지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가시게 되면 너희 어머니는 니네 집에서 모시도록 해라. 그 아파트 보증금 빼고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해서 더 큰 집으로 가도 되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보내고 혼자 쓸쓸히 사셨었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서 내 어머니를 홀로 둔 게 내 평생의 한이야. 네 일이 남일 같지가 않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말씀만으로도요. 아버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매일 시댁에 들러서 식사 준비를 했고 청소를 했고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리 신경 써준 시부모님의 마음이 고마워서요. 그런데 알게 되었죠.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 거짓과 기만이 담겨져 있었던 말이라는 것을요. 신우 얘기 들었습니다. 저와는 말도 거의 섞지 않고 대면대면한 사이를 계속 이어오던 사람이었는데 저보고 등신 같은 짓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멍청한 여자들이 하는 행동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모른 척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좀 해야겠다고. 시어머니의 말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정 엄마를 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엄마의 거처는 저희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더군요. 신우이는 보다 사람들이 너무 징그러워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새언니라 생각하지 않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싫거든? 그런데 참네. 우리 집안 식구들도 만만치 않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이봐요. 정신 차려요. 지금 먹고 살만하고 시부모님이 좀 신경 써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 식구 된 줄 아나 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안 시키는 줄 알아요? 당신들 체면 때문이야. 그런 거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 있거든? 아주 몸종 부리듯이 하고 있는데 체질인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 자체가 그런 건지 한심하다, 한심해. 그리고 당신 엄마 정말 집에서 모시게끔 해줄 것 같은 거야? 그 말을 믿는 거야? 아, 정말 답이 없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을 너무 물러보고 있어. 당신 엄마의 마지막 거처가 어딘 줄 알아? 벌써부터 정리 들어간 것 같던데. 사과밭에 있는 조립식 건축물이야. 거기다 데려다 놓을 생각이더라. 보증금 빼서 그거 당신한테 주면 살살 구슬려서 사과밭 지키는 노인네로 만들 생각이던데? 여름엔 쪄 죽고 겨울엔 얼어 죽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 당신이 우리 집 몸쪽 노릇하니까 당신 엄마도 그런 대우 받는 거 아니야. 멍청하게 참 그 말을 진심으로 믿다니. 그러니까 당신이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새언니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부모님 행동 달라진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래도 저는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무슨 벌레 쳐다보더군요. 지 인생 지가 꼬는 거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가 믿지 못하고 다시 우리 집안 식구들 꿈이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카톡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와 나눈 신우이의 카톡. 그곳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렇게 써놓았더군요. 야, 지금 걔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잖아. 얼마 안 되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겠지만 그거라도 챙겨야지. 살살 구슬려서 그 여잔 사과밭 지키는 일꾼으로 쓰면 되는 거고
한 번 몸종은 영원히 몸종인 거야. 이혼을 시킬 순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본전 뽑아야지.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 그래요. 제 인생 제가 꼬았습니다. 제가 시댁 몸종이 되니 우리 엄마도 시댁의 몸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서러웠습니다.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니 서러움도 복받쳤지만 화가 났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서 화가 난 만큼 서러운 만큼 다 부셔버렸습니다. 시아버지란 사람, 시어머니란 사람 미친 것이라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했지만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다 부셔버렸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악을 쓰면서 잠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시부모들에게 쌍욕까지 하면서 니들이 뭔데 우리 엄마를 사과밭 지키는 노예로 만들려고 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말도 오갔고 쓰레기 같은 취급 서로 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니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저도 저 나름 욕심이 있었기에 참아왔던 것이었고 그들도 그들의 욕심이 있었기에 저를 부리려고 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다 같은 쓰레기들이었던 것이었죠. 더럽게 이혼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란 사람들 부셔버린 집기 비용 달라기에 위자료 받은 것 중 일부 떼어서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신우이란 사람 그래도 양심은 있더군요. 이혼하는 과정 중에 자기는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제게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다 건네주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인정 못하겠지만 그래도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서 우리 집안 사람들 저주하는 것은 못 보겠다 하더군요. 그동안 몸좀 노릇한 만큼 비굴하게 산 만큼 돈으로라도 보상받으라고 그리고 그 돈 먹고 떨어지라고 악담 아닌 악담을 제기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난 것이고 만일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넉넉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면 시부모들 그리 행동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 너무 오랫동안은 욕하지 말아달라 당부하더군요. 시부모도 그러고 싶어 그러했겠냐고. 쌍방으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서로 주제에 넘게 욕심 부리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겠냐고 구구절절 옳은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으십니다. 저는 다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으로 들어갔고 이혼을 했다는 것에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등신같이 행동했었던 제 과거에 얽매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싶지만 100% 미워할 수만은 없기에 그래서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